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고 좋아하는 명언 10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힘 있는 말들이죠. 어쩌면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에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명언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기쁨에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겁기도 하죠. 누군가는 회사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또 누군가는 그저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비교되고,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지만 그럴 때 짧은 한 문장이 마음을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길게 늘어선 고민과 두려움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문장들, 누군가의 삶을 바꿨고 또 우리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짧고 강력한 명언 10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문장들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곱씹지 못했거나 그때는 와닿지 않았던 말일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소개할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바로 에이브래햄 링컨의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해서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가 숨겨 있죠. 링컨은 젊은 시절 수없이 낙선했습니다. 상점 사업도 망했고, 재정적으로도 파산했고,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도 겪었어요. 정치에서도 수많은 선거에서 떨어졌죠. 하지만 그는 포기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도전하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결국 실패가 아니라 멈추는 순간만이 진짜 실패라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는 이소룡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예요. 공부든 운동이든 작은 일을 미루면 결국 나중에 더 큰 고생이 돌아옵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움직이면 내일의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질 거예요. 꾸준함이란 결국 한 번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 명언은 우리 마음속 가장 흔한 고민,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내가 아닌 남과 비교할 때 사라진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죠. SNS에서 누군가의 멋진 사진을 보고 내 일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듯 진짜 행복은 비교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이 말을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은 있다. 빅토르 휴고의 말입니다. 아무리 길고 차가운 밤도 결국은 새벽이 오고 그리고 아침이 옵니다. 지금은 버티기조차 힘들지만 그 시간도 언젠가 지나갔다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결국 아주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의 말입니다. 너무 큰 목표 앞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천리길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나의 시간과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 1분이라도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늘 좋은 날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날은 찾아옵니다.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한국 속담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삶의 굴곡을 담담히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적 감성이 담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결과를 쫓다 보면 늘 부족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과정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치는 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는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만델라는 오랜 투옥과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몸소 증명했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는 마크 저커버그의 말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건 편안할 수 있지만 그건 동시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감수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10가지 문장은 짧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의 당신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설렘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전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조금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끝까지 도전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링컨의 이야기.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가 흔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곧 파산했고,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여러 차례 낙선했습니다. 1832년 첫 선거 낙선, 1833년 사업 실패, 1836년 사랑하는 여인을 잃음, 1838년 주의회 의장 선거 낙선, 1843년 연방의회 선거 낙선, 1854년 연방상원 선거 낙선, 1858년 또다시 상원 선거 낙선.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전을 계속했고 결국 1860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세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느릴 수 있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패란 도전이 끝났을 때 생기는 것이지 도전이 계속되는 동안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요. 2.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소룡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명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소룡. 이 말은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소룡은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니라 무술가이자 철학가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1만 번 다른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꾸준함과 작은 반복의 힘. 오늘 1%라도 쌓아가면 내일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3. 꾸준함의 힘을 증명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우리는 링컨이나 이소룡 같은 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함이 삶을 바꾸는 건 평범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직장인은 하루 10분씩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사소해서 별 의미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분씩 했던 공부가 3,650분, 즉 60시간이 넘는 공부량이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1페이지씩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1페이지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1년 뒤엔 365페이지, 즉 한 권 이상의 책이 되었고 3년이 지나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함은 속도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4. 왜 우리는 꾸준하지 못할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조금만 지치면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운동했다고 몸이 달라지지 않고 하루 공부했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용없다고 느끼고 멈춰버리죠. 비교 때문에 지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빨리, 더 많이 성과를 내는 것 같아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계속 가면 결국 거리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5. 작은 습관으로 꾸준함을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작게 시작하세요. 1시간 운동이 힘들면 5분 스트레칭부터, 10페이지 공부가 부담이라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대충이라도 하는 것이 멈추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이는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표시하거나 앱으로 체크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즉각적인 보상을 주세요. 운동 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공부 후에 작은 간식을 먹는 식으로 나에게 이 행동은 기분 좋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이 아니라 어제보다 1% 나아졌나? 만 보면 됩니다. 결국 도전과 꾸준함은 같은 말이다.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대통령이 되었고 이소룡은 꾸준했기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언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면 결국 도착한다. 도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는 의지가 도전이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꾸준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그 도전이 너무 멀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걷는 사람은 내일 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1. 비교는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다른 사람의 집, 차, 자녀, 직업, 건강, 심지어 손주 자랑까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나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여서 부럽다. 내 친구는 퇴직금도 넉넉히 받고 편하게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할까? 저 집 자식들은 다 잘 나가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그리고 요즘엔 SNS가 그 비교를 더 크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손주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내 일상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 행복은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2. 행복은 내가 아닌 남과 비교할 때 사라진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아닌 남과 비교할 때 사라진다. 참 단순한 문장 같지만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크게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위로받지만 내일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또 좌절합니다. 비교에는 항상 결핍이 따라옵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결국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이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특별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3.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에픽테토스. 이제 두 번째 명언을 들어볼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상황인데 근데도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아직 걸을 수 있고 손주도 있고 아침 햇살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지 하고 웃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어도 나는 이제 늙었고 예전 같지 않다. 이게 무슨 행복이냐 하고 한숨만 쉽니다. 조건은 비슷한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니 느끼는 행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자유도 빼앗긴 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세상 어디에 있든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가정 이야기. 한 가정은 남들은 더 넓고 새 집에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며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가정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고 이 집 덕분에 비바람 안 맞고 편안히 쉴 수 있으니 감사하지 라고 말합니다. 조건은 비슷한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니 느끼는 행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세상 어디에 있든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4. 비교를 멈추고 시선을 바꾼 40, 50대 부모들의 이야기. 이제 현실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이 성적 때문에 힘들었던 혜진 씨 이야기. 혜진 씨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학교 엄마들 모임만 가면 자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애는 영어 학원에서 1등이래요.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 상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혜진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범하고 공부도 그저 그런 편이었으니까요. 나는 왜 애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울까?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 봐. 그러던 어느 날 혜진 씨는 아이들이 장난치며 웃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매일 밝게 웃어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굳이 남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날 이후 혜진 씨는 비교 대신 아이들이 가진 좋은 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직장 동료와 비교하며 지쳤던 민수 씨 이야기. 민수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다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며 자꾸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졸업식에서 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더 멋진 차를 타지 않아도, 더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믿고 의지해 주잖아.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성취였지.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조건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시선을 바꾸자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5. 비교 대신 나에게 집중하는 5가지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교를 멈추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오늘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어서 행복했다. 퇴근길에 아이가 먼저 달려와 안아줘서 고마웠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다.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1%라도 나아졌다면 충분합니다. SNS나 주변의 자랑은 의도적으로 줄이기. 필요 이상으로 남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비교할 일도 줄어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 쓰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의미 부여하기. 우리 집이 작아도 이 집은 가족이 함께 쉬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느껴보세요. 6.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비교를 멈추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가족과 나눈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퇴근 후 편안한 집에서 쉬는 시간, 이 모든 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톨스토이와 에픽테토스가 전하고 싶었던 건 결국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라. 그 안에 이미 행복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비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 비교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터널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고 자녀 교육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가족과의 관계도 어쩐지 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40, 50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학비에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은 많고 내 마음 돌볼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밤을 지나는 것 같죠?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은 있다. 빅토르 위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은 있다. 위고는 화려한 작가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망명, 가족과의 이별, 사회적 비난, 그 역시 깊은 절망 속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은 새벽이 오고 그 뒤엔 아침이 온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할 때, 아이들 문제로 속이 타돌아말 때, 대출이나 생활비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그 순간에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지나갔어. 그리고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한국 속담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이 속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당연하다는 것.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도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이 고통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이 담겨 있죠.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 문제로 속상했던 50대 혜정씨. 혜정씨는 50대 주부입니다.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혜정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하나?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혜정아,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어. 하지만 분명히 다시 좋은 날은 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말을 듣고 혜정씨는 아이에게 당장의 성적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시 자기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주는 의미, 힘든 시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남깁니다.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내가 이런 일도 견뎌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과 같이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작은 방법. 그렇다면 터널 속 같은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게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버티기. 오늘 하루만 잘해보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면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주변의 작은 응원을 받기. 혼자만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몸을 돌보기. 짧은 산책,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나아집니다. 작은 감사거리를 찾기. 그래도 가족이 곁에 있어 다행이야.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보냈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두운 밤을 지나면 더 큰 빛을 만난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너무 힘들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지만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시기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터널 속에 있을 때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 하는데, 운동도 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더 신경 써야 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아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미루게 됩니다. 그럴 때 떠올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놓자. 아무리 먼 길이라도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시작조차 못할까요? 너무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 운동 1시간씩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단 하루만 힘들어도 바로 포기하게 되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제대로 못할 바엔 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막아버립니다. 또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0분 공부했다고 바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하루 운동했다고 몸이 달라지지 않으니 금방 지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사람들이 만든 큰 변화도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씩만 걷기 시작한 사람이 1년 뒤에는 10kg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루에 1페이지씩만 책을 읽던 사람이 1년 뒤에는 365페이지, 즉 한 권 이상의 책을 완독했습니다. 하루에 5분만 영어 단어를 외운 사람이 1년 뒤엔 1800개의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결국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큰 일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벤저민 프랭클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내일부터 해야지. 이번 주말에 할 거야. 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미루고 그렇게 미루다 보면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바쁘고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속 부담은 점점 커지고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당장 5분만이라도 움직이면 이미 절반은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1시간 계획하지 말고 그냥 지금 팔굽혀펴기 5번만 해보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30분 계획하지 말고 지금 이쪽만 읽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꿉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대신 창밖을 보고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린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인다.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다. 해야 할 일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5분만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쪼갠다. 오늘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적고 먼저 처리한다. 가족에게 하루 한 번은 고마워 혹은 수고했어 라는 말을 건넨다. 내일 할 일 중 하나를 오늘 1분이라도 먼저 시작한다. 잠들기 전 오늘 잘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본다. SNS나 뉴스 대신 하루 10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살짝 비교해본다. 너무 큰 계획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를 목표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대한 성공은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노자와 벤저민 프랭클린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같습니다.
아무리 큰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변화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5분만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 5분이 내일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면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오늘의 5분,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한 순간들이 모이면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리지 않을까, 티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걷기 시작한 사람이 어느새 건강을 되찾고, 오늘 가족에게 건넨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바꾸고, 오늘 미뤘던 일을 처리한 작은 용기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그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던 마음은 줄어들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불필요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이어가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할 힘이 됩니다. 또한 힘든 시기를 버티고 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깊이를 얻게 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문제로 마음고생했던 부모는 같은 문제로 힘든 부모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의 후배에게 더 따뜻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짜 내 것이 소중해집니다. 가족과의 평범한 저녁 한 끼가 감사해지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귀하게 들립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결국 더 큰 기회를 만납니다. 건강을 돌본 덕분에 더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매일 공부한 덕분에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가질 수 있고, 하루 5분의 소통이 가족 관계를 지켜줍니다. 결국 노력의 결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행동들이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로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 마음이 자유롭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아서 내일이 가벼워지고, 힘든 시기가 와도 이 또한 지나간다 는 걸 알기에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마음의 여유가 되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가족도 평화롭고, 내가 긍정적이면 주변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 성공해야만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끔 실패해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경치가 있고, 그 경치가 바로 인생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견디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얻게 되는 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더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주는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이 공감하는 명언 10가지를 중심으로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도전과 꾸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명언처럼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소령의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처럼 오늘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이야기로 넘어갔죠. 톨스토이가 말한 행복은 내가 아닌 남과 비교할 때 사라진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명언을 통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할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견디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속담,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는 말처럼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노자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벤저민 프랭클린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는 명언처럼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실천을 이어갔을 때 얻게 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자존감의 회복,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와 자유로움이 바로 그 선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명언들은 사실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라. 그러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삶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면 이미 내가 가진 것들 속에 충분한 행복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한다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보지 말고 오늘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오늘 딱 5분이라도 해보세요.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오늘 미뤘던 일 중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서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명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에이브러햄 링컨.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소령. 행복은 내가 아닌 남과 비교할 때 사라진다. 톨스토이.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에픽테토스.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은 있다. 빅토르 위고.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한국 속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벤저민 프랭클린.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이 10가지 명언은 사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라. 꾸준히 걸어가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지금의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오늘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지금 마음에 남는 명언이 있다면 혹은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나눌게요. 기대해주세요.